혹시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해 고생하고 계시나요? 새벽 3시에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이 걱정돼서 더욱 잠이 안 오시나요? 이 신호를 놓치면 정말 위험합니다. 2025년 현재 50대 이상 한국인의 3명 중 1명이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불면증이 단순히 피곤함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이 2년 이상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70%나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무려 3배나 높아집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골까지 수면 신호와 10초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도 깊은 잠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면의학과에서 20년간 3,000명 이상의 불면증 환자를 치료해온 전문의 김수면입니다. 오늘은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위험한 수면 신호들. 둘째, 집에서 할 수 있는 정확한 자가 진단법. 셋째, 병원 가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 해결책들입니다. 병원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진실들을 오늘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걱정도 덜어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다시 평안한 밤을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수면 체크리스트를 선물로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단계 환자 스토리 아크. 얼마 전 제게 찾아오신 58세 박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30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신 부장님이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가장이셨고 직장에서도 믿음직한 동료로 인정받고 계셨죠.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술 한 잔 마시면 곧바로 잠드시던 분이 갑자기 잠이 안 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업무도 많아지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1달,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에 누워서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그나마도 얕은 잠이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깨어나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한국 남성 특유의 참는 성격 때문에 처음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남자가 잠 못 잔다고 난리냐며 스스로를 다독이셨죠. 피로감이 쌓여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의 중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운전할 때도 위험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신호등에서 깜빡 졸았다가 뒷차 경적 소리에 깨어난 적도 있었죠. 가족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온화하셨던 박 씨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시기 시작했어요. 아내분이 "여보, 요즘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지만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라고 대답하시며 넘어가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120, 80이던 혈압이 150, 95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쁜 시기라 그런 것 같다 며 넘기려 하셨죠. 전환점은 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소중한 날이어야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대요. 식장에서 조는 모습을 본 가족들이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분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발 병원이라도 가보자며 눈물을 보이시자 그제서야 박 씨도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순간이죠. 가족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 말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도 별일 아닐 텐데 가족들이 가보라고 해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만성 불면증과 함께 수면 무호흡증까지 있었거든요.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6개월 치료 후 다시 만난 박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죠. 박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잠을 못 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진작 왔으면 가족들한테 그런 걱정 안 끼쳤을 텐데요.
그리고 덧붙이시길 잠이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정말이네요. 3단계. 의학적 심화 분석 박씨 같은 분들이 겪는 불면증. 정확히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수면을 관장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마치 집의 보안 시스템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가 지면 자동으로 경계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불면증이 있으면 이 시스템에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 멜라토닌 호르몬에 문제가 생깁니다. 멜라토닌은 잠의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어둠을 감지하면 뇌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이제 잠들 시간이야 라고 온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밤에도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아침에 높았다가 저녁에 낮아져야 하는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밤에도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끄지 못하고 계속 공회전시키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활동 모드, 부교감신경은 휴식 모드를 담당하죠. 불면증이 있으면 밤에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심장이 빨리 뛰고 천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데 잠을 못 자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둘째, 기억력과 집중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요.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정리를 못하는 것과 같죠. 셋째,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요. 실제로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8%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넷째, 호르몬 균형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식욕 조절 호르몬까지 모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이 살이 찌기 쉽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성기능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섯째,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수면 부족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져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늘어나면 더욱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마치 깊은 늪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왜 유독 중년 남성들에게 불면증이 많을까요? 첫째, 사회적 책임감 때문입니다. 가장으로서의 부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노후에 대한 걱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둘째, 신체적 변화 때문입니다. 40대 이후부터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2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테스토스테론도 매년 1~2%씩 감소해서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과도한 음주, 흡연, 야식, 스마트폰 사용 등이 수면을 방해해요. 특히 술은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수면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4단계, 칠선 예방 가이드,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2불가지 수면 개선 비법입니다. 첫 번째, 황금 수면 시간대 지키기.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에 따르면 가장 깊은 잠이 오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황금 수면 시간대라고 불러요. 이 시간에 잠들어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고 뇌가 노폐물을 청소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올빼미형이라 늦게 자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진짜 올빼미형은 전체 인구의 5%도 안 돼요. 대부분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늦게 자는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말이죠. 처음 1, 2주는 힘들겠지만 3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두 번째, 침실 환경 최적화 수면에 적은 빛, 소음, 온도입니다. 침실을 동굴처럼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LED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전자기기의 불빛도 모두 차단하세요. 온도는 18, 20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이 얕아져요. 습도는 세이블 60%를 유지하시고 소음은 30데시벨 이하로 맞추세요. 귀마개나 화이트 노이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기, TV 시청, 독서는 금물입니다. 뇌가 침대를 각성 장소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 저녁 식사 타이밍 조절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소화 과정에서 천이 올라가고 위산 분비가 증가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 카페인이 든 음식은 피하세요. 대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드세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요.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좋고 캐모마일 차나 패션플라워 차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금지. 카페인의 반감기는 6달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1시까지도 체내에 카페인이 남아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잔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후에 졸리면 커피 대신 예보 20분 정도 가벼운 낮잠을 자세요. 단,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도 금물입니다. 밤잠에 영향을 주거든요.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타이밍. 운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격한 운동은 잠들기 4시간 전까지만 하세요. 운동 후 천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각성 상태가 지속되거든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잠들기 1, 2시간 전에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근육을 이완시켜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하면 생체 리듬이 정상화되고 밤에 멜라토닌 분비도 촉진돼요. 여섯 번째, 취침 전 2시간 디지털 디톡스.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해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의 걱정을 종이에 적어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법. 구축. 스트레스는 수면의 최대 적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복식 호흡을 배우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6초에 걸쳐 내쉬는 것을 10번 반복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근육이완법도 효과적이에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순서대로 힘을 주었다가 빼는 것을 반복하면 전신이 이완됩니다. 걱정이 많다면 걱정 시간을 정해두세요. 하루 중 30분을 정해서 그때만 걱정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걱정 시간에 하자며 미루는 거예요. 이 6일까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수면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5단계, 종합치료 옵션. 수면 개선을 위한 치료법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의료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치료 옵션들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생활습관 개선, 보존적 치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수면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국인의 성실함과 근면성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매일 수면 일기를 써보세요. 잠든 시간, 깬 시간, 수면의 질, 꿈의 내용, 다음날 컨디션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2주 정도 기록하면 자신만의 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운동 계획도 세워보세요. 매일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특히 아침 햇볕을 받으며 하는 산책이 생체 리듬 정상화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2단계, 한방 치료의 활용. 한국은 한방과 양방이 공존하는 독특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불면증을 심신불교, 신신부조라고 해요. 마음과 신장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이죠. 한약재 중에서는 산조인, 용골목녀, 감맥대조탕 등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 치료도 효과적이에요. 백회, 신문, 삼음교 같은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주 2, 3회, 4, 6주 정도 받으면 체감할 만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3단계, 양방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과 한방치료로도 호전이 없다면 양방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면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는 의존성이 적은 새로운 수면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멜라토닌 수용체 작용제,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 등은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해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약물을 찾는 것입니다. 같은 불면증이라도 원인과 증상에 따라 처방이 달라져요. 4단계. 전문적 수면 검사,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면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하룻밤 병원에서 자면서 뇌파, 심전도, 호흡,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검사예요. 검사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이 검사를 해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코골이 소리를 녹음하거나 수면 무호흡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5단계. 장기 관리 전략 수면 개선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건강 영역이에요.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자신의 수면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도 변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깊은 잠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그에 맞는 관리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때 수면 상태도 함께 체크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등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치료 중 주의사항 첫째, 즉효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만성 불면증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여러 치료법을 동시에 시도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 충분한 기간 동안 시도해본 다음 효과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셋째, 가족들의 협조를 구하세요. 특히 배우자분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해요. 함께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서로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6단계. 성공 사례와 복습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 불면증을 극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45세 김영수 씨, 회사원. 김 씨는 승진 스트레스로 6개월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서 오전 회의에서 졸기 일쑤였어요.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취침 시간 고정이었습니다. 회식이 있어도 무조건 밤 11시에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도 눈치 보였고 침실에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와서 답답했대요. 하지만 3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는 11시 30분이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됐어요. 김 씨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말한 건 걱정 시간 정하기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30분간만 업무 걱정을 하고 밤에는 내일 걱정 시간에 생각하자며 넘기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됐지만 계속 연습하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됐다고 해요. 3개월 후 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업무 집중력도 좋아지고 승진에 대한 압박감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2. 58세 박미경 씨, 주부. 박 씨는 갱년기와 함께 찾아온 불면증으로 2년간 고생했습니다. 열감 때문에 밤에 자주 깨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박 씨의 경우는 환경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침실 온도를 18도로 낮추고 습도를 조절하고 완전 암막 커튼을 설치했어요. 남편분의 코골이가 심해서 침실을 분리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운동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 동네 뒷산에 올라가는 것을 3개월간 지속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중간에 몇 번 쉬어야 했는데 점점 체력이 늘면서 정상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됐대요.
더 중요한 건 산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의 교감이었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4개월 후 박 씨는 7-8시간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됐어요. 갱년기 증상도 많이 완화됐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해요. 사례 3. 34세 이민호 씨, 자영업자. 이 씨는 야식점을 운영하면서 생긴 불규칙한 생활 패턴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3시에 가게를 닫고 집에 오면 흥분 상태라 잠이 안 왔어요. 오전 11시쯤 겨우 잠들어서 오후 4시에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됐죠. 이 씨의 경우는 특별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인 수면 시간대를 맞출 수 없으니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어요.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1시간 정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샤워를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침실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낮에 자야 하니까 빛 차단이 특히 중요했어요. 두꺼운 암막 커튼과 수면 안대를 함께 사용하고 귀마개로 소음도 차단했습니다. 가족들의 협조도 중요했어요. 낮 시간에 집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기로 약속했고 전화벨 소리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3개월 후 이 씨는 자신만의 완벽한 수면 패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일반적인 시간대는 아니었지만 질 좋은 6-7시간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됐어요. 사례 C. 67세 최병철 씨, 은퇴자. 최 씨는 은퇴 후 생긴 우울감과 함께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할 일이 없어지니까 낮에 자꾸 눕게 되고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최 씨의 경우는 생활의 의미와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손자들 돌보기를 도우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도록 했어요. 규칙적인 기상 시간도 중요했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이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낮잠은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아무리 졸려도 의자에 앉아서 버티거나 잠깐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6개월 후 최 씨는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고 낮에는 활기차게 활동하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즉효성을 기대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둘째,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했어요. 셋째, 가족의 협조와 지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을 가족들이 도와주었어요. 넷째, 수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함께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7단계 10초 테스트와 실용 도구. 이제 여러분의 수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볼 시간입니다. 제가 개발한 10초자가 진단 테스트를 함께 해보시겠어요? 10초 수면 건강 진단 테스트. 1초. 어젯밤 잠드는 데 걸린 시간이 30분 이상이었나요? 2초. 밤중에 3번 이상 깬 적이 있나요? 3초. 새벽 5시 이전에 완전히 깨어난 적이 있나요? 4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았나요? 5초. 낮에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나요? 6초. 최근 2주 동안 이런 증상이 3일 이상 있었나요? 7초. 코골이나 무호흡으로 지적받은 적이 있나요? 8초. 잠들기 전에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았나요? 9초. 수면제나 술 없이는 잠들기 어려웠나요? 10초.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만족스럽지 않았나요? 결과 해석을 해드릴게요. 02개 해당. 건강한 수면 상태 축하합니다. 현재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계시네요. 지금의 좋은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할 수 있으니 6개월마다 한 번씩 자가 점검을 해보세요. 3다속에 해당. 경미한 수면 장애, 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까지 수면 수칙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1개월 후 다시 테스트해보시고 개선이 없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6, 8개 해당. 중등도 수면장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한방 치료나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어요. 수면 일기를 2주간 작성해서 패턴을 파악하고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10개 해당. 심각한 수면장애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고 건강상 위험할 수 있어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세요. 추가 체크 포인트들, 수면 환경도 점검해보세요. 다음 항목들을 체크해보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세요. 침실 온도가 23도 이상이다. 18, 20도로 낮추세요. 침실에 TV나 컴퓨터가 있다. 다른 방으로 옮기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본다. 침실 밖에 충전기를 두세요. 커튼으로 빛이 새어 들어온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세요. 배우자의 코골이가 심하다. 귀마개 사용이나 침실 분리를 고려하세요. 수면 일기 작성법 효과적인 수면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2주간 수면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매일 기록할 항목들, 잠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 잠드는 데 걸린 시간, 밤에 깬 횟수와 시간, 다음날 컨디션 1, 10점. 전날 운동 여부와 시간, 카페인 섭취 시간과 양 알코올 섭취 여부, 스트레스 수준 1, 10점. 특이사항, 약물 복용, 특별한 사건 등 이렇게 2주간 기록하면 자신만의 수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요인이 수면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죠. 응급상황 대처법, 밤에 잠이 안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도 알려드릴게요. 478. 호흡법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8초에 걸쳐 입으로 내쉬세요. 이를 4번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근육 이완법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복부, 가슴, 어깨, 팔, 목, 얼굴 순으로 5초간 힘을 주었다가 10초간 완전히 힘을 빼세요. 전신이 이완되면서 잠이 옵니다. 20분 규칙 침대에 누운 지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과감히 일어나세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침대로 들어가세요. 수면에 도움되는 간단한 도구들, 집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로마 요법. 라벤더, 캐모마일, 에센셜 오일을 베개에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로 방에 퍼뜨리세요. 화이트 노이즈. 일정한 소음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풍기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등을 스마트폰 앱으로 활용해 보세요. 수면 안대와 귀마개. 빛과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 단, 너무 조이는 것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 편안한 재질을 선택하세요. 족욕.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천이 적절히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졸음이 유도돼요. 8단계. 감정적 마무리와 희망 메시지. 여러분,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 박정수 씨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58세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 말이에요. 박 씨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잠을 제대로 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네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수면을 뒷전으로 미뤄왔죠. 하지만 잠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음식, 물, 공기만큼이나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돼요. 내일 밤부터는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고 주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30분 앞당겨 보세요. 한 달 후에는 오늘 배운 7가지 수칙 중 3가지는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반드시 좋은 반응으로 답해줄 거예요.
3개월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밤 11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는 모습을요.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활기차게 지내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더 즐거워진 모습을요.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이 모두 그렇게 변화하셨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배우자분의 협조가 정말 중요해요. 나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건강이 걱정된다. 함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가족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건강한 수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아버지가 잠을 잘 자야 가족들도 안심하고 편안해해요. 남편이 건강해야 아내도 마음이 놓이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수면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오늘 배운 지식으로 가족들의 수면 건강도 돌봐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께도 이런 정보를 전해드리세요. 노년기 수면 관리가 치매 예방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20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약속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첫 일주일은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2주째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3주째부터는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푹 잘 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고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침실은 이제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고 내일의 활력을 충전하는 특별한 공간이 될 거예요.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질 좋은 수면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